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로톡 불송치 결정, 법률 플랫폼 물꼬트라입니다. 네. 자, 최근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자, 먼저 이번 사건 지금껏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로톡은 이 소비자와 변호사를 그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네. 이 변호사가 이제는 회원 가입을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접속을 해서 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이 비용을 내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사건 선임도 맡기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변협에서는 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결국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 브로커와 똑같다면서 여기에 가입한 이 변호사에 대한 이 무더기 징계 절차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협이 지난해 5월에 이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서 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는데요. 이후 변호사들의 이제 로톡 잦은 탈퇴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변호사 200명을 이 변협이 특별조사위원회에 해고하는 등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에서 아예 로톡을 두고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예,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은 의뢰인 내지 이제는 법률 소비자들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이 대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 브로커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로톡은 수임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또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도 그에 따른 수수료, 소개료, 상담료를 또 분배받지도 않습니다. 상담료도 이 이용자가 로톡이 아닌 이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입금해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로톡에서 이 변호사를 특정에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해서 컨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찰 역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번에 이제 무혐의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로톡 운영자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고발을 주도한 그 대한변협에서는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하라고 이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혐의로 경찰이 결정을 한 거고요. 다만 이에 불복하는 측에서는 이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 로톡 어떻게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번 이슈와 비슷한 걸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입은 따로 안 하고 뭐 이제 이슈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고 또 이용 후기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놀랐던 거는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요.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또 아직도 뭐 소개나 이런 클래식한 방법으로 의뢰인과 인연이 닿는 그런 스타일이라 아마 앞으로도 로톡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향후 로톡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 검찰의 판단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전에도 제가 이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는 이 로톡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변호사법 위반의 이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톡과 같은 서비스의 좀 긍정적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런 법률 플랫폼은 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하는 서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이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아직 고객이 확보되지 않는 이 청년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는 IT를 통한 이제 플랫폼 사업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법률 서비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로톡이 일종의 법조판 이제 타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는 대한변협의 한 명의 회원이고 회비도 잘 내고 있지만 변협의 이번 조치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는 로또과 같은 법률 서비스와의 공생을 위해 좀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뭐 이 건은 일단 변협이 이의 신청할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커피값 도미노 인상. 스타벅스 7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예. 커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이 밥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예,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업계 점유율 1위인 스타벅스가 이번에 커피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해요. 보통 뭐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뭐 그럴 만도 한 게 가장 대중적인 이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스타벅스가 이제 4,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4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5,210원이고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해도 거의 80% 올랐고요. 거기에 임대료에 원두 같은 원재료비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엄청난 이제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도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스타벅스 커피가 뭐 커피 한 잔에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프랜차이즈 커피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보다 비싸고요. 또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오너 커피숍은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커피 한 잔 값이 바깥보다 비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은 오히려 올 것이 왔다. 또는 지금껏 잘 버텨줬다라는 이제 긍정적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커피가 짧은 시간에 깊숙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그 커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커피라면 가격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면은 이게 왜 비싸지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이제는 생긴 거죠. 예. 그런데 이번 그 스타벅스발 가격 인상이 또 다른 그 커피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또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은 한 회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 이후에 이제 경쟁사들이 뒤이어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2014년에 이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올릴 때도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이걸 따랐고요. 그렇기에 업계 1위인 이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에 나선 만큼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이제 앞서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대중적 음료인 이 커피 가격이 오르는 만큼 다른 외식 업체들도 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어려운 만큼 그렇지 않아도 가격 인상 요인이 높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총대도 메고 뭐 좋은데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한 번 오른 가격은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을 해도 이 가격이 이게 잘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서민들의 부담을 위해서라도 좀 정부가 커피뿐 아니라 외식업계의 전체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맞춤형 물가 안정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